오늘은 금융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선 필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정도 경제직렬로 금융공기업을 준비했고 총 5개 기관의 필기에 응시해 4개 기관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서류, 전공필기, 논술, PT 면접, 인성 면접 등으로 영상을 나누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금공 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경제직렬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따라가는 무난한 스터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경제학의 기초가 아직 잡혀있지 않은 분들은 이 일정을 따라주세요. 만약 학부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경제학의 기초가 잡혀있는 분들은 무난한 일정 소개가 끝나고 소개해드리는 힘든 일정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모든 소개가 끝나면 Q&A 형식으로 왜 이러한 일정을 구성한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는 1순환 기간입니다. 1순환이라는 것은 특정 과목을 첫 번째로 공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월엔 미시경제학, 2월엔 거시경제학, 3월엔 국제경제학, 4월엔 계량경제학으로 한 달에 한 과목을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각 과목의 유명한 기본서 한 권을 바탕으로 연습문제집 한 권을 풉니다. 미시경제학 기본서는 집, 트리니티, 김영산 왕교오저, 임봉욱저가 유명하고 거시경제학 기본서는 집, 트리니티, 조장옥저, 정운찬, 김영식저가 유명합니다. 또 미거시 문제집은 황종유의 연습책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든 문제를 푸는 건 힘들 수 있으니 홀수법만 풀면서 기본을 잘 다져야 합니다. 국제경제학 기본서는 김신행저, 김인준저, 남종현저가 유명하고 문제집은 김진욱의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집을 풉니다. 계량경제학 기본서는 힐저, 울드리지저가 유명한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지원자가 아니라면 여러분께서 들으신 대학교 강의의 수업 노트로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5월부터 7월은 이순환 기간입니다. 이순환부턴 개념 공부보다 문제를 많이 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5월과 6월엔 4주씩 나누어 미거시 연습책을 풉니다. 1, 2월엔 풀지 않았던 짝수 문제를 풀고 복습량을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7월엔 2주씩 나누어 국제경제학과 계량경제학을 공부합니다. 8월부터는 3순환 기간입니다. CPA와 국회 8급 기출문제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객관식 문제를 풀어봅니다. 금융공기업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미거시의 비중이 높고 기관에 따라 객관식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필요한 공부입니다. 대학 시절 경제학을 깊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방금까지 설명드린 스터디는 조금 늘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시를 경험했거나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온 분들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일정대로 진도를 빠르게 나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또 여기선 편의상 순환 대신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0단계입니다. 행시 인강을 활용해 4년간 공부해온 경제학 개념을 2주 안에 빠르게 정리하는 겁니다. 12월에 미시 1순환과 거시 1순환 강의를 각각 일주일 동안 모두 듣습니다. 저는 김진욱의 강의를 들었는데 황종효의 강의를 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두 분 다 행시계의 1타 강사니까 여러분의 공부 스타일에 맞는 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1단계입니다. 무난한 일정과 마찬가지로 1에서 4월엔 주요 공부 과목은 동일합니다. 1월 미시경제학, 2월 거시경제학, 3월 국제경제학, 4월 계량경제학이었죠. 하지만 두 일정엔 크게 5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문제를 빼놓지 않고 푼다는 것. 둘째로 공부했던 내용을 누적해가면서 복습한다는 것. 셋째로 순환이 한번 끝날 때마다 단거나 작업을 한다는 것. 넷째로 미거시를 2번 본 뒤에 바로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 것. 다섯째로 기본서를 읽는 것에 시간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부량을 버거울 정도로 늘려가는지, 단거나 작업은 무엇인지, 객관식은 왜 빨리 푸는지 조금 이따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입니다. 5월을 2주씩으로 나누어 미시, 거시를 한 번 더 공부합니다. 6월은 일주일 동안 국제경제학, 일주일 동안 계량경제학,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미거시 객관식 공부를 합니다. 객관식 공부는 정병렬 연습책이나 김판기 다이어트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입니다. 7월부터 필기 일자까지 약한 부분에 대해 기계처럼 문제풀이와 단권화 작업을 반복하고 경제학 용어를 틈틈이 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소개한 무난한 일정보다 두 번째로 소개한 힘든 일정을 좀 더 추천합니다. 왜 두 번째 일정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건진 지금부터 Q&A 형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하기 직전 12월에 1순환 인강을 들어놓으세요. 학교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소문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었더라도 머릿속에선 이미 휘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시 인강으로 최대한 빠르게 기억을 되살린다는 느낌으로 수강하면 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3학년 때부터 미리 공부해둘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스터디 초반인 1, 2월에 미거시를 끝장낸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국제경제학은 시간이 될 때 미리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경은 출제되더라도 난이도가 높지 않아 3월에 다시 보면 딱 알맞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를 통째로 읽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융공기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계처럼 문제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필기하며 추후 집에 단권화 작업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 놓읍시다. 교수님들의 기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도 좋은 것만 엄선해서 행시 교재에 들어있으니까 전혀 미련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나 교환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발췌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금공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버겁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도를 다 마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가 되어야 늘어지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2월 겨울에 딱 2주만 투자해서 1순환 행시 인강을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복습 시간을 활용하거나 강의를 끝까지 모두 다 듣고 와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경제학자처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언제나 누적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1월에 미시 1순환이 끝났다고 해서 2월에 거시에만 집중하면 미시학 내용은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질 겁니다. 거시학 1순환과 함께 미시학 2순환을 곧바로 시작합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버거운 목표를 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목표 없이 빈틈이 많은 일정은 사람을 늘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연습책은 모든 문제를 빼놓지 않고 최소 3번 풀어볼 것을 권합니다. 처음엔 쉬워 보이는 문제도 내공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 심도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실력으로 좋은 문제를 놓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3회독까지는 절대로 모든 문제를 빼놓지 않고 풀어봅시다. 4회독부터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고 금융공기업에 출제될 만한 문제인지 선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책 4회독이 넘어갈 때부터는 좋은 문제를 추려내서 푸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략 50에서 60%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미시 7일, 거시 5일이면 1회독을 추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별 공부 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시는 7개로 구분됩니다. 소비자 1, 소비자 2, 생산자 이론과 완전 경쟁시장, 독점시장, 독점적 경쟁시장, 과점시장, 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 요소시장과 시장실패, 일반균형입니다. 거시는 총 5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ISLM과 ISLM BP 모형, ADAS 모형과 필립스 곡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소비이론, 투자이론, 노동시장, 통화시장, 경제성장론과 경기변동론입니다. 최대한 많은 시험을 효율 좋은 모의고사로 경험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것과 너무나 새로운 유형이라 문제를 다 보지도 못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객관식을 빠르게 풀어보고 어떤 유형에서 본인이 시간을 소모하는지 깨닫는다면 객관식 시험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또 대부분의 금융공기업 준비생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고 공부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하반기 공채를 기다리면서 7에서 9개월 동안 필기를 공부합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열리는 금융공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엔 하반기 TO가 상반기로 당겨져서 열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객관식 공부는 문제집보다 CPA나 국회 8급 기출을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봅시다. 기출문제는 단원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완성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점검하기 좋습니다. CPA는 45분, 국회 8급은 30분을 제한 시간으로 설정해두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을 출제하는 기관은 대부분 한 문제당 1분을 설정해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즉 버릴 건 버리고 풀 건 푼다는 버버풀풀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름방학에 객관식을 다시 공부할 땐 문제집을 풀어봅시다. 행시계에 김진욱과 황정효가 있듯이 객관식계에는 김판기와 정백렬이 있습니다. 특히 객관식 연습책에 수록된 문제는 조금만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서술형 연습책이나 CPA, 국회 8급 기출만 풀어보았다면 접해보지 못했을 경제학 단어가 수록되어 있어 빈틈을 메우기에 좋습니다. 단권화는 미거시의 순환이 한번 완료될 때마다 집에다가 해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긴 하지만 모든 기출의 정수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연습책, 객관식 기출, 상반기 공채시험 출제 문제 등 집에 없는 내용을 모두 단권화해두면 하반기에 공부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또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일반적인 문제는 쉽게 풀어내는 데 반해서 생소한 개념이 문제에 나오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권화 작업을 자주 수행하고 이를 틈틈이 복습합시다. 특히 공부 막판에는 정병렬, 김판기 연습책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 파트도 꼼꼼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에만 출제되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집에 단권화해두기 좋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과목별 유명 기본서 맨 뒤에 보면 색인이 있습니다. 색인에서 모르는 단어를 체크하고 이를 단권화해두는 것도 추천합니다. 미시사, 거시사, 국경 1.5, 계량 0.5 정도로 생각하고 시간을 투입합시다. 국경이나 화금을 출제한다고 적시해놓은 기관도 대부분 연습책 거시 수준에서 정리되니까 미거시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국문은 말문제로 나오거나 부분균형 분석은 미시경제학 완전경쟁 파트에, 일반균형 분석은 미시경제학 일반균형 파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금은 거시 연습책 풀이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국경 모의고사의 집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말문제이거나 그래프를 그리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는 모두 연습책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정병렬이나 김판기 객관식 연습책을 통해선 서술형 책엔 나오지 않는 국경에 대한 자잘한 개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계량은 학교 수업을 들었다면 매우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려운 계산 문제보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금감원을 준비한다면 계량과 화금을, 예보를 준비한다면 계량과 회계학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금융공기업이 NCS나 인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거시를 최소 1회독 한 이후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해커스나 위포트 기본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시험인지 감을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출입은행 인턴을 위해서 3주간 해커스 기본서를 1회독 했고 유튜브에 올라온 무료 강의를 보면서 문제풀이 스킬을 익혔습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NCS 준비도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을 겁니다. 스터디 방식은 스터디원들의 합의에 따라 재량껏 정하면 됩니다. 반은 초시생, 반은 재시생으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숙제 범위를 정하고 스터디 시간은 서로 몰랐던 내용을 물어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때 스터디에 재시생이 있으면 모르는 내용을 질답하는 과정이 매우 수월합니다. 또 진도가 나가는 것에 맞춰 모의고사의 출제 범위를 점차 늘려나갔는데 이때도 재시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초시생들끼리만 있는 스터디에선 모의고사를 다 같이 못 볼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재시생의 정돈된 답안지를 보면서 금융공기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인지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재시생이 너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재시생의 입장에서 초시생의 생소한 질문은 자만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재시생으로만 스터디가 구성되면 상반기 합격자가 다수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스터디 자체가 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시생이더라도 초시생과 함께 스터디를 꾸려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금융공기업 필기 준비에 대한 막막함이 조금은 사라지셨나요? 제가 필기 공부를 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것은 실전에서 문제를 못 풀면 어쩌지 하는 걱정보단 속 시원하게 자신의 공부법을 공유해주는 것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취준생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기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시사와 논술 공부 방법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